대법원이 시민권 관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 형세입니다. 앞으로 출생 시민권은 어떻게 될까요?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트럼프 행정명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올라올 것이고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아직까지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대한 좋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요, 저희 JCN컴퍼니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2025년 1월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 행정명령은요, 14th Amendment죠. 그 수정헌법이 보장해온 출생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뿌리채 뒤흔드는 그런 조치였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해 여러 주 정부와 단체들이요, 연방 법원에 제소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6월이요, 미국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결과가 달랐죠. 어떤 내용이었느냐? 대법원은요, 이번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일부 또는 상당 수준 받아들여서요, 전국적인 어떤 금지 명령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즉, 이 행정명령을 제한하는 그런 금지 명령을 제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앞서 얘기한 그 행정명령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에이미 베럿 대법관은요, 다수 의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연방법원이요, 행정부의 활동 전체를 일반적으로 감시할 수는 없다. 그들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건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즉, 법원이 당사자 외의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권한을 넘는 행위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거죠. 그로 인해 이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은 최소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요, 30일 뒤부터 시행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판결은 출생 시민권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생 시민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면요, 출생 시민권 개념은요, 19세기 중반 이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에 확립되었습니다. 1857년이었는데요. 대법원은요, 판결을 통해 흑인에게 시민권이 없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후에 의회는요, 시민권법을 1866년에 통과시켰고요. 그로부터 2년 뒤 헌법 제14조가 제정되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시민이다라는 그런 원칙이 확립됐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은요, 이러한 헌법 규정의 해석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다라는 거죠. 시민단체의 한 법률 고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단순히 아이가 시민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요, 미국에서 누가 시민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 이번 판결에서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주에까지 이 행정명령을 금지시키는 것은 무리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파급될 것이냐? 주별로 적용되는 데 있어서 논란, 혼란, 그리고 소송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예고된다라고 할 텐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출생 시민권을 적용받는 범위가 주마다 달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이 소송에 참여한 22개 주와 워싱턴 DC는요,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 외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요,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요, 클래스 액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네요. 판결이 나온 그 당일이었는데요, 여러 단체가요, 단체 소송, 클래스 액션으로 전환해서 소송을 새로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요, 향후 수십 건의 비슷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또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혼란은 주별로 시민권 여부가 달라지는 어떤 전례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요, 헌법 14조 자체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출생 시민권이라고 하는 14조, 수정헌법 14조의 어떤 근간을 크게 흔든 판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민권 여부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갈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저만 해도 이게 미국을 알고부터는 당연히 어떤 미국 헌법의 기본 조항 중 하나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니까 이게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제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또는 미국 내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할 만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제 비자 문제를 넘어서요, 가족 전체의 어떤 시민권 그리고 자산 관리 전략까지 아우르는 어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희 제시앤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